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렌즈를 통해 보는 한국은 어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특히 외국인 눈을 통해 본 한국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이 느낀 한국의 향기라는 주제로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Shall We K-Style 첫째 편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감상하느냐면요. 바로 첫 한국 라트비아 대사인 패트리스 바이바스 대사님의 작품들입니다. 2016년 주한 한국 대사로 임명받기 전에 2006년부터 13년까지 주1 라트비아 대사로 활동하시면서 비상주 주한 대사를 겸임하신 바 있는 패트리스 바이바스 대사님은 사진도 전문가 못지않게 정말 잘 찍으셔서 저희 CC에서 주최했던 렌즈를 통해 본 한국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패트리스 바이바스 대사님은 자연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렌즈에 담아내죠. 이는 장인들의 오롯한 정신과 의지로 이루어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죠. 당시 장인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발군의 기회로 최선을 다해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회와 최선이 꽃피운 한국의 건축물들을 보니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합니다. 찰나와 같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만 길고 뒷머리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 행운이 앞머리를 흩날리면서 내게로 다가올 때 얼른 잡아야 합니다. 잠시 머뭇대다가 잡으려 하면 이미 뒷모습을 보이며 저만큼 떠나가고 있죠. 하지만 뒷머리에는 민둥산처럼 아무것도 없으니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이지만 오랜 세월 제 심장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말입니다. 제 스승님이 그랬듯이 저 역시 제자들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저를 찾아왔을 때 들려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1988년 2월 10년간의 프랑스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교수로 임용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교학과장, 지금의 부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참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막중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에 출근하면 매일 새로운 과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 활용이 중요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도 6번이나 떨어진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했고 7.8기로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국제회의 통역이 우리나라에선 학문으로 막 연구되기 시작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통역 이론에 대한 마땅한 교재도 물론 없었죠. 학기 시작 전에 2달 동안 통역입문이라는 책을 써야만 했습니다. 물론 학교 업무도 업무대로 같이 병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기회도 낯을 가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만났던 사람에게만 자꾸 찾아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회와의 만남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기회가 왔다는 것은,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책임도 부담도 다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머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 라며 참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기회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설령 실패를 맛보더라도 또다시 가능성을 찾는 습관이 몸에 잘 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회가 계속 찾아올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생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언제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포기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합리화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은 적이 없는지요? 저는 40살, 당시로는 물론이고 지금으로도 물론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려니 머릿속이 늘 복잡했었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제 멘토이신 셀러스코비치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화제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은사님께서 지옥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에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해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진 작품입니다. 자연이 계절을 지내며 비워내듯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면한 과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이고 내가 해야 할 선택이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가 때에 따라 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럴 때에는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봐요. 그러면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것, 잃게 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지우고 나니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 남았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디디에를 만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물론 혼자라면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많은 또 일들도 겪겠지만은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더 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곧 만나요. 아비엔토.